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지표로 올해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발권 대표입니다.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지 알아볼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3년 부동산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정말 급락에서 급상승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추가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회가 다시 올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3년 부동산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락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포인트로 알아볼 텐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느냐? 아니다. 지금 하락장에서 일시적인 반등과 대세 하락이 계속된다는 데드캣 바운스가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올해 부동산 흐름을 한 5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5가지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올해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본격적인 상승 장세다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상승에 대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올 가을에 역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올 가을 들어서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30%가 사라졌고요. 또한 6개월 연속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난의 그런 걱정보다 오히려 잠실, 송파권역의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미국 금리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에 2번 연속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5.25에서 5.5% 동결을 해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서울의 고분양가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다 완판을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집값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반면에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2년 전에 고점이 회복 안 됐고 역전세 우려 전망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2년 전 고점 회복은 아직 안 됐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전 고점에 약 90%, 88%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다. 작년 말 올해 1월 달을 바닥으로 찍고 올 여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석 때를 기점으로 해서 9월, 10월부터는 매매도 주춤하면서 시세 상승도 굉장히 좀 둔화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은 8만 건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에 따라서 노원구, 재건축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실거래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중단됨으로 해서 특히 서울권역의 9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확연히 줄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등장의 대장인 송파권역 또한 매매가가,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다가 쉬는 장세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 중에 잠깐 반짝 반등인지를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흐름, 앞으로의 부동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지표로 올해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거래가 지수를 살펴볼 텐데요. 작년 말, 올 초에 143까지 떨어졌다가 올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권역은 21%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4.41%, 2022년 하락폭이 22%였는데 서울권 같은 경우는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다 회복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권역의 전고점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6천만 원대였는데 올해 최고 평균가가 1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 88%가 회복이 됐다. 전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으나 회복을 90% 가까이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거래가 지수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집값이 20, 30% 폭락하는 급락 공포는 벗어났다. 즉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실거래가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거래가 높게 됐다고 해도 실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상승은 진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겠는데요.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실거래가와 마찬가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1,000건이 채 안 됐었는데 올 초를 기점으로 해서 1,400건, 2,800건, 그리고 3,000에서 4,000건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이 약 5,000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5,000건에 비해서는 3,000에서 4,000건이기 때문에 좀 적은 수치입니다만 아주 거래가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절벽, 거의 1,000건이 안 되는 거래 절벽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와 특히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 강남 3구나 마용성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상급지 위주로 해서 투자 수요도 같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세 번째 지수는 바로 PIR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을 1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요. 작년 2022년 1분기에 14.4%, 3분기까지 14%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말, 올 초에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PIR이 뭐냐? 주택 구매력 상승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PAR이 10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중간 가격대의 아파트 연수를 나타내는데 평균 근로자가 1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그런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PAR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PAR이 10.5다. 그러면 평균 근로자의 임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0년 동안 모으면 평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에서 1년 만에 14.5에서 거의 10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PIR이 10.5, 최고가 14.4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전세가율을 보겠습니다. 매매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이. 전세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하락의 위험이 커지고 실질적인 투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매매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52.92에서 올 4월 달에 50.8, 9월 달에 51.1%로서 전세가율은 50%를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세가율이 50%를 기준해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전세가가 올 상반기 대비해서 6개월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 매물이 급감함에 30% 넘게 급감함에 따라 앞으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가가 공급 대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분양 지표를 좀 볼 텐데요. 올 초에 최고 치수를 기록했습니다. 7만 5천 세대가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7월 기준으로 해서는 약 6만 3천 세대 정도로 많이 급감을 했고요. 전국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핵심적인 지역은 미분양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 급감을 하고 특히 청약 경쟁률, 서울권역은 뭐 50대 1에서 100대 1 이상 나오는 그런 과열 양상까지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 악성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의 미분양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금리와 경기 상황 또 수급 지수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겠지만 서울의 핵심 지역과 서울 수도권의 핵심 지역은 미분양의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지금 올해 부동산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핵심 지역은 부동산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올
추석 9월, 10월 달부터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또 시세상등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올 1월 달부터 시작된 단기 급상승에 따른 강보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률도 둔화가 되고 있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대출금리도 또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정책이 소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합 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말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시장의 방향은 내년 구정 2월에 있는데요. 내년 구정 이후에 집값 상승의 방향이 잡힐 거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이런 관망 장세,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예정이다. 따라서 5가지 지표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값 폭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집값 폭락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생겨야 됩니다. 그 조건 뭐다? 금융위기가 터지든지 아니면 경기가 정말 장기 침체로 빠지든지 그리고 주택 공급이 정말 과잉으로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 시점은 금리가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큰 것이지 금융위기가 터지지는 않았고요. 또 경기 또한 지금 저성장 국면이긴 하지만 수출 회복세라든지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낮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과잉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올해 들어서 인허가 착공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 싶을 정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집값 폭등은 아니더라도 값이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집값 폭락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금액 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청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유주택자로서 신규로 투자를 계획하시는지 본인의 투자 금액과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지금 현재는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올 2024년 다가올 그런 타이밍에 잘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하락, 20, 30%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올 초부터 또 가격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하반기 들어서는 약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집값 폭락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내년 초까지는 관방 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확보하시고 각자의 사항들을 면밀하게 잘 파악하시고 내년 초에 있을 금리의 그 향방과 정책과 경기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에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